해상 유전, 해상 가스전에 대한 확률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거는 그냥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하여튼 뭐 저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뚫는데 한 1,000억 경제 수업 1,000억이죠. 근데 뭐 이게 되기만 하면은 수천조에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뭐. 지금 광화문에 110억을 들여서 깃발 세웁니다. 첫 70년대 대성초등학교에서 우리가 48m짜리 태극기를 먼저 세우거든요. 북한이 더 높게 세웠죠. 82년 1월에 대성에서 대성초등학교에서 99.8m짜리를 세워요. 한 달 뒤에 북한에서 165m짜리 개항지를 세운 겁니다. 지금 그걸 또 하겠다는 겁니까? 예시도거든요. 설계 공부를 하게 되면 저거보다 훨씬 더 가늘고 그 광화문 광장의 디자인이 깨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의회와 논의 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님. 자금이 어디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판매 대금 정산할 수 있는 여력이 800억이 맥스가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 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그럼 맞습니다. 1조 원 가까이 피해가 있는데 그걸 800억밖에 없고 그것도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다. 판매한 돈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 한국 내에선 큐텐테크라는 그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재무그룹에 있는 그 돈은 누구 거냐고요? 누구 거예요? 티모 거잖아요. 자기 건데 단데 맡겨놨으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놨으면 내 돈 아닙니까? 물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티몬이나 유메프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결제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이제 거래입니까? 정산 주기 관련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1조를 프로모션 비용으로 썼어요? 좀 농담해요? 1조 원 가까이 피해가 있는데 그걸 800억밖에 없고 그것도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다. 우리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조치를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늘 그래왔다시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의 부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죠.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입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 경제가 어렵지요? 경제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회복되고 작년엔 세수펑크 56조, 올해는 세수펑크가 얼마라고 예측되고 있습니까? 30조 정도.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흑자를 냈어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요. 청년에도 경제를 챙기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2%로 인플레가 내려가고 올해 2.5% 성장을 하고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국민이 어떤 통계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엉터리라고 합니까?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어요. 올해는 2.6%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몇까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이 올해 2.5%죠. 내년에 2.2%죠. 아 잠깐만요.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MF 사태.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 말이 되냐고요?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고리대금업 하는 거 맞습니까? 고리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할 겁니까? 위메프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의원님. 계속 그렇게 아니 높게 받으신 우리가 거예요?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거 금리요 제거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 이거.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2022년 저 아디다스 코리아는 퓨처 파트너 정책, 대리점 강제 폐업 계획 발표했고요. 기존에 인터넷 판매를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삼바가 제일 인기 있는 운동화였는데요. 본사에서만 살 수 있게 작년 국감에서 곽근엽 대표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 1년간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So the question is, last year in partners policy and Honorable Congressman, 잠시만요. 위원장님, 작년에 한국말로 다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353일 걸려서 자 이제 대화해보자라고 공문 한번 보낸 게 전부입니다. 뭘 한 게 있어요? 없고요. 저는 이분이 전략 발표회, 그 중요한 전략 발표회도 다 한국어로 저희한테 PT하고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모습 저희 회의에서 한 번도 영어를 쓴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자, 저렇게 시간을 지금 국회를 우롱하고 계세요, 사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이요 20조 원, 총 자산에 대비하면 3.8% 수준이라고. 5% 정도까지는 올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모자라는 거네요. 그런데 적립금 일부를 정부 세입으로 납부해서 국민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자문을 해옵니다. 그렇죠? 실무 부서에서 과거에 의원님 내신 법이 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제 드리는 그것의 말씀은, 힌트를 받아서 네네.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안으로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누군가 했지요. 뭐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죠? 네, 자문을 받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아니 근데 그 힌트를 그렇죠. 손실 보전에만 사용하도록 딱 규정돼 있어요. 한국은행 뭐 100조에. 그래서 로펌에서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저 자문료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자문료를 법률 의뢰를 하지 않아도 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자문료 얼마나 들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네, 유니투어라고 하는 앱 프로그램이 출시됐다는데 들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든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2억 1,900입니다. 이게 통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저렇게 박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박이 안 터집니다. 저게 2억 1,900이에요. 물론 요것만 있는가 하고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저게 통일모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 학생들의 어떤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이런 걸 제작한 것으로 제가 그냥 관심을 끌려고 좋은 의도로 했다는 말은 국무원이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책임 결과 이게 더 중요한 게 공직자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쓰고 무려 국민의 혈세를 2억을 넘게 썼는데요. 네, 이게 안 터진다니까요. 네, 제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늘봄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1조 1,657억 원입니다. 내년엔 또 2학년까지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 지방교육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따로 추산한 건 없습니다. 1조 이상 들어갈 거라고 보여줘 추가로. 네. 유보통합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보통합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국고 지원이 지금 8조 5천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추가적인 지원들 검토 중입니다. 국고 지원이 유보통합을 위해서만 잡혀진 게 아니고 네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돈, 그래서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예산을 그냥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건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정부는 그걸 추산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연간 3조 5천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추산도 안 해보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세수는 늘어나니까 교육교부금에서 다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화가 여기 머리 끝까지 납니다. 인프라 구축 거의 다 완료됐다고. 인프라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요. 1월에 완료될 거고 2월에 점검 예정이다 했더니 말 바꾸셨죠. 그 3월 학기 시작 전에 에스토니아도 AIDT를 교과서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에스토니아가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에스토니아의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법사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에스토니아도 기사 성적이 교육용 올라갔다.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강제하지 말자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잘 만드셔서 100%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면 되지 않아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그걸 쓰면서 피사 성적이 아이들이 놀랄 만큼 그 향상이 됐다는 그 점을 장관님, 말씀드립니다. 국감장이었으면은 바로 고발입니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용 자료가 되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됩니까? 학부모들이 돈 내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네, 교과서가 아니게 되면 또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학부모의 부담은 뭐 직접 지불할 수도 있지만 지방 교부금이 또 증가하게 되면 또 부담이 강화되는 것이죠.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AI 코스웨어 하고 있죠.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안 하고 있죠. 거기도 교육용 자료를 쓰고 있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육 자료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교육부가 말씀을 의지를 드리는 갖고 있으면 겁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교육용 말- 자료로 해도 그렇습니다. 맞지요, 제 마련할 수 말이. 있습니다.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가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돼서 교육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게 가장 큰 우려고요. 교과서 발행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채택하는 학교 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침해된다는 그런 소송을 바로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비용의 증가 이슈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형태든 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